반갑습니다.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할 건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제정안이 나왔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유, 그동안 학회에서 정말 너무 싸웠는데 말 많았던 심리사 법안, 상담 심리사 법안, 뭐 많았죠. 상담사 법안도 있고. 막상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 심리학회하고 상담 심리학회하고 뭐 상담학회하고 여러 곳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요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메일이 오더라고요. 아마 이거 이제 제정안 나왔으니까 아마 한국 상담학회랑 심리학회랑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성명서 내고 뭐. 근데 왜 그들이 그러는지 상담사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왜 관심을 안 가지세요? 여러분들 인생 밥줄이 달려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상담사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가 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실상 이게 있잖아요. 상담사 법안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들. 상담사 법안, 뭐 심리상담사 법안, 뭐 몇 개가 올라갔잖아요. 실상 그거 지금 조합해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지금 거의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여러분들. 뭐 바우처 사업 하나 통과했겠지. 이 정도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라이브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저출산 시대가 너무 심하게 지금 사회 현상으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윗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와, 이대로는 우리가 나라가 전멸하겠다, 진짜. 나라가 흔적이 없어지겠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돌아가시는 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좀 막아보자. 이 젊은 아이들의 건강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작년부터 예고가 돼 있었어요. 이거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이제 일상 돌봄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다음 청년 마음 건강 돌봄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런 걸 하다가 이제 진짜 이 나라가 크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도 돈이 부족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선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가서 그 주기적으로 암 검진 받잖아요. 그잖아요. 그때 정신 건강을 검사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정신 건강에서 뭔가 이상이 나면 그 이상이 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심리 서비스를 제공받게끔 나라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준 의료법이 개정된 수준으로 좀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저희가 지금 듣기에는 이 올해 후반기부터는 이 사업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칫 학교에 쓸모가 없어진다고. 지금 작년부터 바우처 사업이라고 제가 굉장히 큰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제공 인력들이 학회 자격증, 민간 자격증을 이제 안 쳐주게 완전히 단칼에 잘랐다니까요. 그 작업을 작년에 한번 했어요. 제공 인력들을. 완전히 개시된 건 아니지만 곧 이제 개시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이변은 없다. 제가 예측한 대로 국가 자격증 기준으로 나갔죠. 참고로 개정안 보면 여기 보이시잖아요. 정신보건요원.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상담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포함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파이가 하나인데 여기저기 막 뿔뿔이 다 흩어주는 거야 지금. 정신보건 요원은 흔히 뭐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밖에 없겠지. 그건 착각이고요. 정신보건 간호사도 있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도 있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도 있어요. 1급이랑 2급이랑 유형을 좀 나눴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1급 유형에 보면 1급도 그렇고 2급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건 전문상담 교사가 들어왔어. 이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상담 교사가 들어갔어요. 정말 황당하죠, 여러분들. 근데 황당할 거 없어. 국가공인이잖아요. 국가공인에서 어쨌든 차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뭐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필드에서 뭐 채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공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격이. 그래서 1급 유형하고 2급 유형 나누고 이걸 개설할 수 있는 센터장의 어떤 자격이 1급 유형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의사들이 요거를 제공기관장의 자격을 이렇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정신건강 의사 정신건강의학,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1급 유형. 1급 유형에 가면 보면 정신건강 전문요원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그 다음에 석사 이상 졸업한 사람들을 이제 해당하는데 상담심리학 관련된 전공을 해야 돼요. 석사 취득 후에, 이제 석사를 졸업한 후에
자격증이 없어도 최소 2,000시간 이상 수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격을 1급 유형을 주겠다. 그 수련 과정의 어떤 인정 기준이 졸업한 후에 학위를 딴 이후에 박사는 1,000시간이라는 거야. 이런 시간이 있어야 1급 유형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격증이 없어도. 그 다음에 2급 유형은 조금 낮아요. 뭐 2급 다 들어간데 되게 재밌는 거는 산업인력관리공단 1급이 2급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알잖아요. 학사 또는 석사 학위가 있는 사람인데 요 사람도 또 최소 1,000시간 이상을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국 누가 수련하고 있겠어요. 결국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2급 따고 말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국가공인을 가장 최우선해서 따야 되는 상황이 열렸어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학회 자격증 진짜 필요 없네. 네, 학회 자격증 지금 완전 팽당했고 지금 말 그대로 뭐 세됐죠. 뭐 그것뿐이겠어요. 국가 자격이라도 임상 2급하고 청상 3급은 완전히 나가래 됐죠. 이건 한마디로 학부 졸업한 친구들은 이 사업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확고한 의지가 정부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작년부터 민간 자격증 완전히 나라 사업에서 배제가 됐다고 일부 사업에서만 이렇게 상담심리학회, 상담학회 요 자격증을 EAP 같은 경우도 점점 청소년 상담사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사업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보험 수준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다른 바우처들은 그 사람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나 봐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뭔가 받을 수 있나 봐요. 이게 평생 한 번 받고 뭐 이런 게 아닌가 봐요. 이제 현재 이 기준으로 뭐 수도권에는 센터가 되게 많겠지만 기관장들 중에 과연 이 청소년 상담사 1급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면 임상심사가 되게 유리한 게 됐어요, 지금. 어쨌든 다 우죽순 너도 나도 뭐 차리고 있는 상황이니 요거에 좀 걸맞는 사람들이 아마 지방에나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러면 뭐 의사들도 막 밥숟가락 넣는 거 아니냐 이런데 지금도 의사들 잘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뭐하러 지금 1시간에 6, 7만 원 받고 그걸 하냐고요. 의료 단가도 안 맞고 수가도 안 맞는데. 저처럼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 돈 이렇게 상담을 경험해버리고 국가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기 어떤 자비로 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담 시장이 굉장히 보편화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예전에 뭐 자격이 없는 상담사 어떡하고 그런 센터 완전히 사이비 같은 센터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동 정리가. 뭐 국가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미 차려진 센터는 니들이 그래 차려.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 근데 너네 이 사업은 못해. 이렇게 이제 단칼에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학위나 자격증이 없으면 정말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이런 서비스가 되는 데만 내담도 또 갈 것이고 그러니까 자격증 없으면 상담하기도 힘들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학위도 좀 어중간하고 어쩔 수 없이 수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석사 졸업하고도 2,000시간 막 1,000시간 수련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 그냥 자격증 취득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공인 따고 말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가공인의 어떤 질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상담학회에서는 1,000시간 그거 써줄 수 있지 않아? 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되게 좀 착각일 수 있어요. 상담학회는 시간대로 하니까 괜찮고 상담심리학회는 건수당 하니까 시간 차이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그건 되게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학회가 인정하는 그 수첩을 제출했을 때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라면 그 국가에서 이 두 학회를 인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수첩 자체를. 근데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경력은요. 여러분들 보통 4대 보험이 들어간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한 경력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관장이 이렇게 써주는 경력증명서나 수련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나라에서는 좀 더 그걸 좀 보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경력증명서 제일 깔끔한 게 4대 보험 들어간 곳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증명서 뗀 게 제일 국가기관은 그렇게 제일 깔끔해요. 그러니까 세금 똑바로 내고 이제 일하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프리랜서는 결국 인정받는 것도 쉽잖아요. 경력 인정받는 것도. 그러니까 인정받으려면 학회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가서 거기서 수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결국 뭐 시장은 자연스럽게 수요자 입장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어쨌든 국가 자격증 갖고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국가 자격이 전문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자격증은 필수고
다 면허가 되는 거죠, 이제. 아마 이대로 청소년 상담사, 뭐, 임상심사, 뭐, 이렇게 쓰면 좀 뭐가 부족하잖아요. 어른들도 상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분명히 하나가 등장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뭐 무작정 그 학회 자격증으로 막 승부하거나 뭐 명문대로 승부하거나 뭐 의사라고 막 할 거 없어. 명문대 다 이제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결국 뭐야? 결국 누가 내담자의 그 불편한 마음, 불편한 상황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결국 전문성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거예요. 기본은 우선 여러분들 채워놓으시고 계속 기본기를 열심히 닦으세요. 그리고 정통의 길을 걸어야 여러분들이 실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서비스가 아마 올해부터 개시가 될 계획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이거 개인센터 자기가 소소하게 난 1급 있으니까 청소년 1급 있으니까 되겠지? 노노노노.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설이 있어야 돼요. 시설이 상담실만 최소 10평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넉넉하려면 최소 여러분들이 자기가 있고 혼자 하면 안 돼. 이거 혼자 하면 여럿이 있어야 돼. 자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를 담당할 제공 인력이 또 한 명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둘이가 최소 2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센터가 대기실인 거 빼고 대기실에 이런 거 빼고 상담실만 기본적으로 한 10평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상담실만.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 상담실이 20평은 넘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15평에도 5평은 되고 안 돼. 복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하여튼 구조를 잘 빼보세요. 15평 갖고 여러분들이 이 기준에 충족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안정되게 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돈도 모아야 되고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참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걱정도 되고 그동안 정통을 잘 따르신 분들은 제공인력으로 1급 유형의 어떤 제공인력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겠으나 예전에 우리 상담사들의 그 로망이잖아요. 혼자 조용히 오피스텔에서 이제 그렇게 유지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사업이 어렵다. 이런 사업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또 내담자 공급이 되게 어렵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에도 직결탄이 갈 수 있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국가기관 이런 데서 이제 파트타임을 하거나 정규직,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상담계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이거는 시작인데 국가공인 따시고 이렇게 초석을 다져놨으니까 아마 국가공인 하나 만드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결국은 한국 상담학회든 팽 당했으나 요즘 애들 말로는 그래도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여러분 전문성 어떻게 키울 거냐고요. 전문성은 어쩔 수 없이 슈퍼비전 받으면서 아동 만나려면 아동 미술치료, 뭐 놀이치료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가셔야겠죠. 어쨌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건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뭐 대충 국가사업 중 많은 사업 중 하나겠지. 그 정도로 작은 규모로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스케일이 큽니다.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뭐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600억인가 투자했다고 하던데 뭐 앞으로 투자 비용은 더 들 거고 왜냐면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다행히 저는 뭐 이 사업을 잘 받아서 용인을 대표하는 센터로서 기꺼이 내담자들의 마음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낙심치 말고 우선은 기본을 다지고 기본을 잘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정통을 따르시는 거.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그때 영상에서는 학부 안 나오신 분들 바로 뭐 석사 가라. 이렇게 했는데 가도 됩니다. 어쨌든 석사 기준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떳떳하려면 학부도 편입하고 학자문행제도 좀 해서 학부 편입하기 쪽팔리면 애들이랑 또 공부하기 좀 싫으면 사이버를 가든가 아니면 학자문행제로 학위를 좀 따시고 그리고 석사 가고 차근차근 밟는 게 그 1, 2년 빨리 간다고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천천히 기본기를 좀 다지세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라이브로 좀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마음에 오늘 또 맑은 되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상처 입은 상담사 엘로이였습니다.